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워싱턴 연방정부 LA를 포함한 로컬 정치 소식, 이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이사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CNN을 포함한 주류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제니드 옐런 재무장관이 이 6월 1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달 1일까지 정부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 디폴트의 위기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협상 타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민주당 일각에서는 수정헌법 14조 발동하자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다음 주까지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합의점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공식석상에서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합의에 이를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화당 소속 이제 케빈 맥카티 연방 하원 의장도 연방 정부는 이제 디폴트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조금 전에 앵커께서 언급해 주신 수정헌법 14조 네. 들여다보면 연방 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협상의 타결이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고 있어서 여러 의원들이 수정헌법 14조를 사용을 해서 그 정부가 의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부채 한도를 올려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옐렌 이제 재무장관은 수정헌법 14조 사용을 매우 꺼려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만약 이렇게 사용을 해서 이제 부채 한도의 위기를 극복을 해도 곧바로 아마 이제 공화당 쪽에서 소송을 통해서 이러한 수정헌법 14조의 효력을 잃게 될 수 있다라는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보다는 이제 초당적 그 방식으로 좀 나가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공화당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디맨드가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화당의 입장은 이제 국가 부채 한도를 올려주는 대신 이제 대규모 연방 정부 지출을 삭감을 하고 또 정부 예산 증가율을 매년마다 1%로 제한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반대로 또 다 삭감을 하는데 유일하게 삭감을 안 하고 예산을 올리는 곳은 국방부 예산은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어느 정도 이제 국가의 빚을 줄이는 것은 이제 동의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빚을 쌓이고 해서 이제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은 하지만 네. 지금 공화당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다 삭감을 하고 버젯을 더 올리지도 못하고 하지만 국방부 예산은 올리고 이렇게 한다면 대대적인 그 미국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가 커트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공화당 쪽에서는 우리는 연방 하원에서 통과를 시키지 않았냐, 이제는 민주당 턴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공화당이 통과한 예산안을 살펴보면요. 그 재향군인이 받는 메디칼 이제 베네핏도 한 22%가 커트가 되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과 이제 퍼블릭 스쿨 학생과 그 디서빌리티 있는 학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한 22%가 또 되고요. 여러 가지 프리스쿨 프로그램도 커트가 되고요. 또 여러 가지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도 커트가 돼. 이런 것들이 커트가 되면 그 다른 임팩트가 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어느 정도 초당적 그 방향으로 나가자, 너무 한쪽으로 몰고 가지 맙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계속 지금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아직 한 일주일 정도 그 6월 1일까지의 데드라인이 남아 있는데 항상 그랬듯이 이러한 그 협상 타결은 이틀, 3일 전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메모리얼 데이 위켄드가 끝나면 어느 정도의 그 프레임워크가 나올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줄어드는 예산이 대부분이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지원 부분이 많이 그 축소가 되는 듯해서 그 부분은 좀 속이 상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이렇게 저소득층 지원금들이 계속해서 삭감이 되면 지금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에는 노숙자 문제가 계속해서 악화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런 삭감을 통해서 더욱더 노숙자 숫자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공화당 소속의 팀 스캇 연방 상원 의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공화당에서 유일한 흑인 연방 상원 의원인데요. 전통적인 보수 정치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의 그 공식 출마로 인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이걸 어떤 의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 쪽에서 보기에는요, 가장 먼저 이제 팀 스컷은 이제 공화당 연방 상원 의원이지만 민주당 쪽에서도 많은 리스펙트를 드리는 의원 중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제 뭐 다른 공화당 의원과 달리 팀 스콧은 이제 전통적인 이제 공화당 의원이라고 불릴 수 있는데요. 가장 쉽게 이해하자면 레겐 전 이제 공화당 대통령과 비슷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기존 그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이렇게 팀 스콧 같은 후보를 조금 더 선호를 하고 또 팀 스콧 의원이 공화당이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이고 또는 이제 흑인 의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예비 선거를 거쳐서 이제 본선에 진출하면 흑인표 그리고 다른 이제 그 무소속 무당표까지 이제 받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높아서 아마 그 출마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좀 의아했던 게 지금 거의 공화당 쪽에서는 가장 먼저 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출마는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외에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또는 이제 유엔 대사도 출마를 했거든요. 네. 이 팀 스캇 의원과 같은 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같은 주에서 두 명의 이제 빅네임이 출마를 했다라는 뜻은 아마 니키 헤일리 후보에 대한 지지 세력이 크게 오르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팀 스콧 같은 이런 분이 더욱더 이제 승산이 있을 것이다라고 민주당 쪽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조금 색다른 것은 만약에 팀 스콧 의원이 이제 성공을 한다면 거의 뭐 몇십 년 만에 첫 이제 배칠러 대통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이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irst Lady 없이 영부인 없이 이제 그 대통령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계산해 봤을 때는 확실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이제 차이점을 두려고 지금 공화당 베이스에서 여러 후보를 이제 출마시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 그대로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도 지금 하마평에 올라 있고요. 이 공화당 주요 대선 후보 가운데 한 명이죠. 이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이 일론 머스크와 트위터를 통해서 대선 캠페인을 공식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화당 유권자들은 아직까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호한다는 여론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좀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네, 민주당 쪽에서는 더욱더 많은 후보가 나올수록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도 그 많은 후보 중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 리매치를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론 디센티스 이제 공화당 소속 플로리다 주지사가 이제 공식 대선에 출마를 하는데 그렇죠. 트위터와 이제 일론 머스크와 함께 이제 출마 선언을 하는 그런 이제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확실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 봤을 때도 이제 론 디센티스 주지사가 확실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도 트랙을 어느 정도 밟고 가려고 하는 것이다. 확실히 도널드 트럼프의 미니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당시 처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사실 그 트위터나 여러 이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큰 인기를 얻어서 당선이 됐다라는 그런 분석이 계속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임기를 마무리할 때 트위터 쪽에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어카운트를 이제 블락을 시켰고 그랬었죠. 네. 최근에 다시 풀리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위터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론 머스크, 트위터의 대표죠. 일론 머스크와 론 디센티스는 트위터 그 플랫폼을 통해서 그 론칭한다는 것은 확실히 이 디센티스 이제 후보가 되겠죠. 후보가 트위터를 사용을 해서 도널드 존 트럼프와 비슷한 그 트랙을 밟고 반대로 이제 차이점을 두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사실은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 대표가 이제 그 대표로 하기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소셜 미디어 중 하나였거든요. 네. 그 프리 스피치를 누구나 자유롭게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부각했기 때문에요. 하지만 반대로 일론 머스크 대표가 들어오고 나서는 민주당 쪽에서는 많이 이제 트위터 어카운트를 이제 디액티베이트하거나 이제 탈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확실히 론 디센티스 이제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차이점을 주고, 하지만 반대로 디센티스 후보도 지금 계속해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밀리는 영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좀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민주당 쪽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조금 더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공화당 쪽에서는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는 정치인들이 하나둘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좀 조용합니다. 네, 민주당은 확실히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네. 뭐 나이나 여러 가지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매치가 이루어진다면 100% 바이든 대통령을 뽑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게빈 뉴섬 주지사나 아니면 다른 민주당 소속 후보들도 다음 기회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정관예우 차원도 있고요. 현역이시니까요. 네네. 대통령이잖아요. 네네. 그런데요, 만약에 공화당에서 팀 스캇 같은 이런 그 분이 대통령 후보로 이제 오르게 되면, 그러면은 민주당의 표가 그쪽으로 조금 뺏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만약에 뭐 그럴 그 찬스는 매우 낮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팀 스캇 그 의원이 이제 공화당 후보 대선 후보로 이제 딱 선택이 된다 그러면 네. 막강한 후보로 되지 않을까라는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왜냐하면 앵커께서도 그 말씀하셨지만 뭐 여러 이제 중도층 그 유권자 또는 네. 흑인 커뮤니티에서도 또 한 번의 흑인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다라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전폭적인 지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런 면을 봤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팀 스캇 의원은 그 매너리즘과 그 이렇게 의정 활동이 물론 정책적으로 저희 민주당과 많이 다르지만 네. 되게 그 같이 협상도 해보고 어느 정도의 리스펙트를 줄 수 있다라는 의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저는 뭐 다른 후보들도 후보들이지만 저기 일론 머스크 CEO가 나중에 대선에 나오지 않을까, 그게 더 궁금하네요.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 네, 거죠. 오늘 저녁 네. 아마 꼭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이사장이었습니다.